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지혈증 수치가 높다고 하면서 동맥경화로 일찍 사망할 수 있으니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들은 이제 평생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고지혈증 약 스타틴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틴 고지혈증 약이 혈관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접하게 됩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니 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약을 먹기보다는 이 방법을 먼저 꼭 시도해서 약 없이 고지혈증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방법은 이제 식이가 아니라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전 제 채널 영상에서는 이 식이 방법, 고지혈증을 낮추는, 고지혈증을 개선시키는 그 식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안 보신 분은 요거를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운동하는 방법하고 이 식이하는 방법을 같이 결합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고지혈증 약을 안 먹거나 끊거나 줄이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운동 방법은 바로 존투 운동입니다. 존투. 전투 운동 아니고요. 존투입니다. 전투. 제가 이렇게 존투 운동이라고 하면 환자들이 이게 전투라고 하는데 전투 운동 아니고요. 예, 존투 운동입니다. 존. 영어로 이게 ZON이 존, 구간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존투가 뭐냐,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그 최대 심박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60에서 70% 정도 되는 구간이 존 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에서 60은 존 1, 그다음에 존 3는 70에서 80, 뭐 존 4는 80에서 90, 존 5는 90에서 100입니다. 그래서 전력 질주하는 아주 고강도의 훈련이 존 5가 되고요. 아주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정도의 강도를 보통 존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3도 아니고 존 1도 아닌 존 2 구간을 꾸준히 유지해서 운동하는 것을 이제 존 2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수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최대 심박수는 보통 이제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40세라고 하면은 존 2 범위는 이제 최대 심박수는 이제 180이 되죠. 그래서 220에서 40을 빼니까 180인데 거기에 이제 60% 0.6 곱하거나 70% 0.7을 곱하면은 대략 108에서 126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같은 나이라고 해도 뭐 체력이 다를 거고 심폐지구력이 다를 거고 남자 여자 차이가 다를 거고 그 사람이 평소에 운동을 하고 있는 정도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계산을 해봤더니 뭐 이제 저도 나이가 40대니까 40대 중반인데 요 구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구간으로 너무 운동이 너무 이렇게 강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감을 잡는 거지만 실제 자기 최대 심박수에 해당되는 그 존투 구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방법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투 운동이 존 1이 아니고 존 3가 아닌 존투 구간에서 해야 되는구나. 그거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그 존투 구간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대략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이제 60대라고 하면은 이제 60으로 나누면은 최대 심박수가 16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존투 구간은 60에서 70% 잡으면은 90에서 112입니다. 이게 맞는 사람도 있고, 요거보다 좀 더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엄청 체력이 약하신 분은 이거보다 더 낮게 해야지 존투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마다 또는 개인 운동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그냥 유산소 운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디테일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숨어 있으니까 그걸 잘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존투 운동과 고지혈증을 살펴보면요. 고지혈증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냐면요. 이제 중성지방이 많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들도 알고 있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거는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TG, 트리글리세라이드, 이 중성지방이 올라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 중성지방이 올라가면서 그 LDL 사이즈가 감소가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혈관의 염증이 악화가 되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진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음, 이제 뭐 치매가 걸리거나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LDL이 아니라 이 중성지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중성지방을 강력하게 떨어뜨리는 바로 방법이 존투 운동입니다. 존투 운동. 그래서 지방을 주로 에너지로 쓰는 심박수 구간이 바로 존투 운동 구간이기 때문에 존투 운동을 하셔야 되고 중성지방을 아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뭐 감소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규칙적인 운동이 LDL 수치를 낮춰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HDL 콜레스테롤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존투 운동을 하게 되면은 HDL 콜레스테롤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HDL 콜레스테롤 올려주는 약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도 증가를 시켜줘서 적당한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엠토르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염증이 진행이 되고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염증을 줄이고 혈당도 조절을 하면서 콜레스테롤도 함께 조절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은 이 콜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줘서 간접적으로 이제 콜레스테롤을 지지를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의사들은 이런 운동은 거의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냥 약만 띡 주고 처방전 한 장 날리고 마는데 그 처방전을 받고 그냥 약을 어, 처방받아서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지혈증을 개선시켜주는 그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 이 운동, 존투 운동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전투 운동은 이제 유산소를 하시면 되는데 수영도 할 수 있고 뭐 자전거도 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바로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중에서도 누구나 쉽게 50대, 60대, 70대, 심지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저강도 달리기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방법이 다름 아닌 바로 슬로우 조깅입니다. 슬로우 조깅. 그래서 구체적인 하는 방법도 나중에 뭐 자세히 영상으로 다뤄보고요. 뭐 급하신 분은 뭐 유튜브에 슬로우 조깅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시고 당장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논문. 그래서 히로아키 뭐 다나카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이 쓴 논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슬로우 조깅의 다차원적인 건강 효과를 다루는 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저강도 운동인 슬로우 조깅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하는지, 지방 연소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지, 근육 손실 예방에 있는지, 지구력 향상에 효과적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연구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은 이제 걷기와 달리기 사이에 천천히 달리는 운동입니다. 대략 시속 3에서 5 정도 되고요. 보폭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보폭이 짧다 보니까 어, 그 뒤꿈치부터 이렇게 닿는 게 아니고요. 앞꿈치부터 이렇게 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피로감이 덜하고요. 운동 효과가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실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젖산 역치 이하 또는 거기에 준하는 강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젖산이라는 것은 우리 그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때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무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젖산이 쌓이면서 피로가 쌓이고 근육통이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이 바로 존 2가 아닌 존 3가 되니까 존 3 넘어가기 직전의 수준에서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산 역치랑 혈중 젖산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운동 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운동할 때 에너지를 만들면 젖산이 생기는데 그 부산물이 되겠죠. 그래서 낮은 강도에서는 젖산이 천천히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몸에서 잘 처리를 하는데 어느 순간 강도가 세지면 젖산이 빠르게 쌓이고 처리하는 속도를 초과하죠. 이 전환점이 바로 젖산 역치가 되고 젖산이 많이 쌓이면 결국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죠. 결국 존투 운동을 했을 때는 절대 젖산이 많이 쌓이면 안 되고 피로가 쌓이면 안 되고 지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운동 끝나고 나서 전혀 지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 운동 후에는 절대 젖산이 많이 쌓이지 않게 해야 되고, 운동 후에 지치거나 피로해지면 안 되고요. 지치고 피로해졌다면, 존3로 과하게 운동한 결과, 운동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슬로우 조깅의 그 에너지 소비와 체중 감량 효과를 보면요. 같은 그 속도에서 걷기보다 에너지 소비가 거의 2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걷는 거를 나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짧은 스텝으로 이렇게 천천히 달리기를 하니까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2배나 됩니다. 느리게 달려도 높은 칼로리 소모가 가능하고요. 일주일간 슬로우 조깅으로 뭐 3%나 이렇게 감소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폐지구력 및 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저산역지 수준의 슬로우 조깅이 이 PGC 원알파라는 단백질이 증가하거든요. 요것도 뭐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PGC 원알파는 심장병, 당뇨병, 염증 억제 효과가 있고 그 산소 최대 소모량도 향상을 시키고 여기 HDL 또 올리는 효과, 혈압하고 혈당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슬로우 조깅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PGC 원알파 간단히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의 상성과 대사 조절의 핵심 단백질이고요.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합성시키고 지방을 연소시키고 지구력 향상, 항산화 효과, 근육을 이제 속근에서 그 적근, 지근으로 지근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타고난 단백질인데 이게 뭐 약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약으로는 이런 거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 슬로우 조깅 같은 존투 운동을 했을 때 이런 단백질이 생성이 많이 되니까 운동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근감소증 이게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골다공증 환자가 또 많이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그 근육이 엄청 말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하체 근육이 부실해 가지고 상당히 그 골밀도가 떨어져 있고 뼈 질도 떨어져 있어서 골절 위험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런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육을 키워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 환자에게도 이 슬로우 조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체 근육, 이게 허벅지 앞쪽, 엉덩이 근육 등의 이제 위축 그 줄어드는 걸 예방해주고 걷기보다 근육 활동이 2배가 높은 게 이제 그 근존도 실험 검사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노년기 근육 유지에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뭐 젊은 사람들이나 활기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슬로우 조깅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 70대, 80대 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체형 개선과 근육이 유지된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감량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식이 조절만 하면은 그 근육이 빠져가지고 그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골밀도나 이런 체형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근육량이 유지가 되고 심지어 증가되기도 합니다. 살이 빠지면서. 그 슬로우 조깅한 그룹은 허벅지 단면적도 또 증가했다는 것도 있고 요요 현상까지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그 거저먹기 식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슬로우 조깅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용적인 방법은 뭐 어려우신 분은 뭐 1분 슬로우 조깅하고 30초 걷기 이거 40세트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주당 한 300분 운동하는 권장하고 주 3회 이상 1회 할 때 60분 이상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식사 조절과 하면은 이제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분이 힘들면은 30초 슬로우 조깅하고 1분 걷기 해도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운동을 안 해도 너무 안 해가지고 맨날 앉아만 계시고 이래가지고 달리기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60대만 돼도. 이런 분들은 이제 천천히 걷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30초 슬로우 조깅하고 1분 걷기부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분 슬로우 조깅, 30초 걷기 이렇게 40세트 해보시고 아니면은 그냥 슬로우 조깅으로 1시간 정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힘들면 30분만 하는 것도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이 방법인 이 거저 먹기를 같이 하시면은
훨씬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 방법도 한번 잘 익혀서 식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결론 및 제어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이고 체중 감량, 심혈관 건강, 근육 유지에 효과적이었고 꾸준한 실천 시 건강 상태로 충분히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운동의 그 정신건강 효과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스트레스, 콜티졸 수치가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긴장되어 있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이런 분들이 콜티졸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호흡 명상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전투 운동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 이런 것도 완화시키는데 세로토닌하고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일단 잠을 잘 잡니다. 예, 깊은 수면을 유도를 하고 ATP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서 ADP가 많이 생기면은 수면 유지에도 훨씬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천연 멜라토닌 같은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지 기능 향상, 기억력, 집중력이 개선이 되고 BDNF라고 하는 그런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도 생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경도 인지 장애나 이제 치매가 있는 분들은 보호자분들은 이제 환자분들을 꼭 데리고서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할 수 있다면 매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다 보면은 오래 달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존감도 올라가고 성취감도 생기고 자기 효능감도 생겨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 운동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뭐 크게 뭐 비싼 장비를 사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간단한 운동화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꼭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존 3로 넘어가면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노래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한 소절 정도 짧게 숨은 차지만 부를 수 있으면 존 2고요. 노래를 거의 못 부른다. 거의 못 부르는 수준까지 되면 존 3로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운동할 때 자기가 존 3인지 존 2인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노래, 이제 애국가 같은 걸 한번 불러보세요. 근데 어느 정도 불린다 그러면 존 2고요. 부르는 게 힘들다 그러면 존 3로 넘어갔다. 아, 조금 속도를 줄여야겠구나. 심박수를 낮춰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 후에 이제 지치거나 피로가 누적이 되면은 존 3고 운동 후에 전혀 지친 게 없고 편하면은 존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준비물은 이제 쿠션이 적당히 있는 운동화를 이제 자기 발에 맞는 운동화를 잘 고르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심박수 측정할 수 있는 그 디지털 시계 워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제품을 이용해 봤는데요. 얘는 이제 갤럭시 P3고요. 얘는 이제 뭐 샤오미 레드미 워치 5 라이트라는 제품이거든요. 얘가 뭐 한 6만 원대고 얘가 한 9만 원 조금 안 되는 8만 9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고 배터리 오래 가는 거 그리고 GPS까지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GPS가 없고 얘는 GPS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은 GPS 없어도 갤럭시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 그럴 때는 요거를 쓰시고 아이폰 쓰시는 분은 뭐 요걸 쓰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그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또는 뭐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무거워가지고 또 배터리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배터리를 매일 충전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오래 가고 가볍고 그리고 GPS는 있으면 좋다. 그렇게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뛰면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뛰면서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심박수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수면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저는 이제 이 갤럭시 P3를 더 추천합니다. 수면까지 측정이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제품 중에서 고르셔도 되고, 아무 제품이나 쓰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달리는 게 중요한 거지 시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 저도 지금 한 15일 정도 존투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아까 누렸던 그런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제가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도 좀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되고 사람이 조금 이렇게 무드가 안정적인 그런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날 저녁 7시 9분에서 이거 갤럭시 핏 화면을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42분 정도 했는데 뛰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5km 처음 뛰어봤거든요. 아, 내가 이거 5km도 뛸 수 있구나. 시간도 뭐 길게 천천히 뛰기도 했지만 5km를 제가 뛰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참 저도 놀랬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그 1km 정도만 뛰어봤지 저는 달리기 별로 안 좋아해서 원래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멀리도 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뭐 시간 나오고요. 평균 1km 가는데 몇 분 걸렸는지 나오고 제 심박수가 144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그 존 3나 존 5, 존 4까지 넘어가는 심박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 심박수에서도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노래가 잘 되고 해서 요 심박수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케이던스는 이제 분당 발걸음 수고요. 총 걸음 수 나오고 이렇게 그 핸드폰하고 연결했더니 GPS를 잡아서 이제 지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페이스는 그 1km 가는 그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의 그 페이스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심박수 보면 이렇게 꾸준히 잘 상승했네요. 중간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km마다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 1km는 8분 3초, 두 번째 1km는 7분 53초 이렇게 해서 1km마다 얼마 정도 페이스로 속도로 달렸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박수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이제 여기로 치면 1, 2, 3, 그존 1부터 5까지 표시를 한 건데 저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운동이 쉽고 요 정도 돼야지 저는 존2 구간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심박수로만 존2를 정할 수는 없고 본인이 달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게 노래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 운동 끝난 후에 너무 지치고 막 기운이 없다 그러면 존 3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편하고 운동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너무 약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을 잘 찾아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벤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제가 이제 구독자가 또 15만이 어느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존투 형태로 슬로우 조깅을 30일 연속 도전해서 성공하면은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30일 연속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5월 31일까지 30회, 30회. 지금 오늘이 이제 4월 6일 정도 되니까요. 한 달, 2달 좀 안 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정도 열심히 하셔서 요 카페 그 게시판이 있거든요. 카페는 요 네이버 기능 예약으로 건강해지는 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으니까 구독자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요 게시판에다가 자유 형식으로 근력 운동 하거나 뭐 존투 운동 하셨으면은 글을 올려주시면은 그 몇 일차 몇 일차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이나 그 저희 환자분들 진료 보신 분들 여기다 올려주시면은 5월 31일까지 카운팅해서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메나포르테 요 한 병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운동하시기로 하셨으면은 한번 인증하는 글을 카페에다 올리셔가지고 30개만 올리시면 되니까 그 올리신 분들은 저희가 체크해서 요 비타민 ADK2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판매 가격이 한 98,000원 돼요. 그래서 뭐 제법 그 제가 처방하는 그 영양제 중에서는 가장 뭐 비싼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병씩 드릴 테니까 열심히 오늘 영상 보시고 존투 운동, 슬로우 조깅 그거를 익히셔가지고 게시판에다 한번 인증하는 글도 올리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존투 운동, 슬로우 조깅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